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멘토 몸마음TV 수목입니다. 제가 요즘 소금에 이어서 요오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이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요오드 효소를 엄청나게 추천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 반응과 후기를 다 채집하고 있어요. 엄청나요, 여러분. 자, 이 요오드, 특히나 암 환우분들, 항암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살이 찌거나 살이 잘 안 빠지거나 전반적인 대사가 안 좋은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리고 소금을 먹고 이렇게 많이 대부분들 개선이 되잖아요. 체수분이 채워지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 변화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 집중해서 오늘 영상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요오드 하면 갑상선에 도움이 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갑상선이라는 이 기관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그리고 전반적인 호르몬, 내분비 계통, 체온 조절, 그리고 체중 조절이라는 이 몸의 전반적인 대사에 다 관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그만큼 중요한데, 거기에 티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된 원료가 바로 이 요오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뿐만 아니라 몸 전체 호르몬에 관여를 하고, 또 이 뇌에도 정말 많은 원료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기억력, 깜빡깜빡하는 거,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IQ,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특히나 이 요오드를 충분하게 먹어야지 머리가 좋아지겠죠. 전반적인 면역이나 다이어트, 체중 조절, 이 모든 것에 다 관여한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암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이제 암이 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영양소 결핍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이제 암이 되는데, 그 중에 또 이제 결핍이 되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이 요오드인 거예요. 그래서 요오드로 암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이 생식기와 관련된 기관에 갑상선은 당연하고요. 갑상선 암은 너무 당연하고, 이 생식과 관련된 장기에 생기는 암들은 이 요오드 결핍이 깊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대로 요오드로 이 암을 치유한다라는 이 논문이, 이 요오드를 충분하게 먹였더니 암이 좋아졌다라는 논문으로 노벨상을 1990년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오드의 효과에 대한 논문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항암을 해보신 분들은, 특히나 갑상선이나 유방암 항암을 하신 분들은 요오드를 먹는 걸 굉장히 꺼려 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절대로 요오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오드는 이제 방사능 요오드와 일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 요오드 두 가지가 있어요. 항암을 할 때 방사선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방사능 요오드예요. 우리가 이때 이제 천연의 자연 식품의 요오드를 먹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좋은 작용을 하고, 내가 암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요오드 결핍이기 때문에 천연 요오드, 식품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항암으로 이 방사능 요오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 요오드 먹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요오드가 작용을 하려면 그 식품 요오드가 먼저 가서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방사능 요오드가 작용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식품 요오드를 금지하는 거지, 식품 요오드가 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요오드 효소를 드신 분 중에 공통적으로 입안에서 저녁에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입안에서 쓴맛이 올라온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갑상선이나 유방에 치료를 하셨던 분들, 혹은 갑상선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유방이나 자궁, 전립선 등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갑상선 쪽에 함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진단받을 정도의 그 중증이 아니어서 진단은 안 받았더라도 관련된 장기이기 때문에 기능이 다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오드 결핍이 되면 일단 갑상선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호르몬, 전체적인 호르몬에 관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르몬이 대사가 잘 안 되고 분비가 잘 안 되면서 갑상선, 유방, 자궁은 그냥 하나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먼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자궁에도
요오드에도 문제가 있고요.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어요. 갑상선이 먼저 오시는 분들도 유방이나 자궁에 물혹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궁암이 있으신 분들도 유방, 가슴 석회, 물혹, 갑상선 이렇게 목이 자꾸 붓는다거나 목에 이물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암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요오드를 많이 충분하게 드셔야 되고요. 관련된 곳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요오드를 먹어서 빨리 극복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환우 분들이나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나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이나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이 이 요오드를 또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요오드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호르몬에 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 자체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생애 주기가 있어요. 위장 세포는 일주일만 해도 다시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고 뼈 세포는 30년 주기로 죽고 다시 태어나고를 반복해요. 근데 죽고 태어나고 할 때 완전히 건강한 세포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을 당시, 사멸할 당시에 그 영양 상태를 복제를 해가지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로 이제 재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 충분하면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날 때 건강한 세포로 태어나지만 영양이 그냥 부족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포가 아니라 죽을 때 그 모습을 복제한 그냥 비실비실한 세포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영양 공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포가 잘 죽고 잘 태어나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도 이 요오드가 관여를 합니다. 세포가 이게 당사슬이라고 하는 세포의 안테나가 있는데요. 그 안테나가 충분하면 인지식별 기능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세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산화되면서 이 당사슬이 떨어져 나가면 결국 치매 걸린 세포가 되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내가 죽어야 될 때도 모르고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자가복제만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암세포 덩어리가 돼서 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의 안테나가 탈락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요오드기도 해요. 이 세포의 안테나 8가지는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8가지 면역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세포의 안테나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우리 몸이 산화될 때 스트레스로 혹은 영양 결핍으로 중금속이나 화학독소나 환경호르몬 등으로 산화될 때 이 당사슬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요오드가 하는 가장 중요한 또 역할 한 가지가 이런 산화 물질들, 독소들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독소 배출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죠? 네, 소금이에요. 소금물이 그 역할을 하는데 요오드도 이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소금물과 요오드를 같이 드시면은 독소 배출하고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아군이 되는 거죠. 특히나 요오드는 이제 할로겐족의 영양소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영양소랑 독소랑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비슷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환경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많이 먹게 되면 많이 몸속으로 넣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할로겐족의 독소들은 브롬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오드도 이 할로겐족에 속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브롬이나 염소나 이런 애들하고 몸 안에서는 경쟁을 하거든요. 요오드가 충분하면 이런 할로겐족의 독소들, 중금속 계열 이런 것들이 배출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브롬이나 염소나 이런 애들이 많으면 걔네가 다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그나마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 요오드들도 다 그냥 배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금속들이 우리 몸을 차지하게 되면은 요오드가 완전히 결핍이 되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이 안 좋아지겠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이나 전신의 호르몬 분비를 좋게 하면서 내분비 계통, 전신의 대사, 신진대사 다 관여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니까 체중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살이 찌면서 살이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안 되면 체온 조절이 안 돼요. 손발 저림, 수종 냉증, 몸이 냉하고 차가운 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위장, 위에 소화 안 되고요. 장의 변비 증상 나타나게 되면서 요오드는 이 항균, 살균 효과도 있거든요. 이게 소금하고 하는 역할이 되게 비슷해요. 요오드는 또 요오드가 담당하고 있는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내분비 계통이라던가 이런 자기 역할이 있는 거고 소금은 NaCl의 이 삼투압과 물질 교환이라는 것으로 이런 역할들을 하고 또 체내 수분 이런 것들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났을 때 소금은 이쪽에서 요오드는 이쪽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결핍이 돼 있으면 몸이 많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고, 소금을 먹었을 때 한 70% 정도의 대사의 개선 효과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을 먹었을 때는 체수분이 늘어나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봤을 때 60%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40% 중에 30%의 대사와 관련된 역할을 이 요오드가 하는 거고, 나머지 10% 정도를 다른 미량 영양소들,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다른 미량 영양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이 되면은 이제 이 항균 효과, 살균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위장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라던가 장에서의 변비랑도 요오드가 관련이 많습니다. 소금물 먹고 변비가 정말 많이 좋아지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오드 결핍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요오드를 함께 드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질에도 이 요오드가 굉장히 특효라고 해요. 그리고 이 요오드는 침, 눈물, 땀, 소화 효소를 만드는데도 소금의 염소도 사용이 되는데 이 요오드도 중요한 원료예요. 소화에. 그리고 남자들의 정에, 여자들의 이제 질 분비, 질에서 분비되는 이런 분비물들. 네, 그리고 우리 피부로도 이렇게 땀 외에도 이렇게 기름 같은 분비물들이 나오잖아요. 머리카락, 모근에서도 이제 기름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분비액 전체에 다 관여를 해요.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땀이 잘 분비가 안 되는 분들, 침이 마르고 침이 잘 분비가 안 되는 분들, 눈물이 계속 뭐 원하지 않는데 계속 눈물이 난다거나, 혹은 눈이 뻑뻑하고 안구 건조가 있다거나, 이런 모든 것에 다 요오드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로 분비물이 잘 분비가 안 되면 피부가 각질이 쌓이고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소금물 먹고도 체수분이 채워지니까 피부가 촉촉하게 살아나지만 이 요오드를 같이 먹게 되면은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생기가 도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탈모에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금이 부족해지면 머리까지 혈액이 잘 못 가니까 탈모가 일어나지만 이 요오드가 결핍되게 되면은 모근에 있는 영양성분,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모근에 필요한 영양성분, 모근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성분 중에 한 가지가 요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오드를 먹으면서 지금 머리카락이 더 한결 건강해진 거를 느껴지고 있어요. 탈모에는 호르몬도 관여가 돼 있어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 호르몬들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요오드가 결핍됐을 때 이러한 이유들로 탈모가 올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손톱의 건강이나 머리카락 건강에도 관련되니까 단백질 합성에도 이 요오드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면역에 관련돼서 이제 중금속이나 면역과 관련해서 세포가 잘 죽고 잘 태어나게 하는 것도 도움을 주지만, 백혈구가 이제 독소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이 요오드의 역할이라고 해요. 항균, 살균 작용도 하지만 백혈구라는 면역세포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 요오드의 역할이니까 면역에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독소 배출을 하면서 산화된 우리의 몸을 항산화시켜서 산화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적당한 알칼리 상태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몸 전신의 내분비 계통,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제 대사 활동 전신에 관여하니까 불면증이 있고 예민하고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감정인 기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조울증처럼 우울했다 막 즐거웠다 막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은 요오드 결핍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살이 너무 급격하게 찐다거나, 또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살이 갑자기 빠지기도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나 기능 항진이 있는 경우 살이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살이 너무너무 찌고 안 빠지고,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요오드가 관여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진짜 안 빠진다 하는 분들, 이 소금물 다이어트 하면은 살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변화가 정말 느린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 정말 변화가 느리다가 나중에 돼서야 이제 개선이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변화가 느린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이 안 좋은 분들, 호르몬이 망가진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로 이 두 가지에 관여하는 게 요오드예요.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된 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소금과 요오드를 같이 드시게 되면은 다이어트에도 정말 막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미역국 다이어트예요. 미역에는 이 요오드가 들어있잖아요. 소금도 미역국에 들어가죠. 각종 영양이 다 들어있는 국물 형태니까 미역국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다이어트입니다. 미역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오드는 임산부들한테 특히나 더 필요해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이 요오드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럴 때 임신했을 때 더 많은 요오드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출산한 다음에 미역국을 드시지 말고 임신했을 때부터 미역국을 드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건강한 아이를 순풍 출산할 수 있어요. 요오드가 뇌 건강, IQ,
척추, 치매, 뇌 활성화 이런 거에 관여한다 했으니까 임신했을 때 요오드를 충분히 드시면은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치매 걱정되시거나 자꾸 이렇게 깜빡해지는 그런 분들은 또 요오드 많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오드의 중요한 작용 한 가지가요. 요오드는 심장을 도와주는 또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이 되면은 이제 심장이 붓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심장이 붓는다거나 심낭에 물이 차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요오드 결핍이고요. 소금 드시면서 이렇게 많이 붓는 분들, 그런 분들도 요오드를 같이 드시면은 이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오드 자체가 간과 신장의 독소 배출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독소 때문에 몸이 붓는 거잖아요. 독소 배출이 잘 되면 그만큼 붓기도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요오드의 효과, 우리가 요오드를 왜 먹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요오드가 이제 부족해지면 우리가 어떤 증상을 느끼는지 말씀드리고, 그럼 요오드를 얼만큼 먹으면 될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요오드가 결핍되면 이제 일단은 깜빡깜빡 하겠죠. 사고 능력이 저하되면서 말할 때도 좀 어눌해져요.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더듬거리거나 그런 것들, 감정 기복, 호르몬이 안정이 안 되니까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우울감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들뜨는 그런 증상들, 갑상선 이상이 오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유방이나 난소, 무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자궁 내막 이상, 전립선 질환, 또 만성 피로, 저체온증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요오드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이제 안 좋아지면 체력이 떨어지고 탈모, 권태감 등이 오게 됩니다. 임산부가 요오드가 결핍되면은 그 사산과 유산,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태아의 뇌나 눈, 시신경 발달에 중증 장애를 일으켜서 크레아틴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에너지 대사 전반에 관여하니까 요오드가 결핍되면 이제 활력이 없어지는 거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체중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몸에 자꾸 살이 찌고 체중 조절이 안 되게 됩니다. 전 세계 약 72억 인구 중에 요오드 결핍인 사람들이 28억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는 뭐 3분의 1 이상이 다 결핍이 돼 있는데, 당연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뭐 미역, 다시마, 생선 많이 먹으니까 요오드 결핍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도시에 사는 우리들 요오드 결핍이겠죠. 당연히 결핍이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오드의 하루 평균 필요한 양이 150 마이크로밀이라고 해요. 150 마이크로밀이면은 저희가 판매하는 요오드 효소 발효액으로는 한 요 정도 마시면은 하루 충분한 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 요오드 제품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캡슐로 된 것도 있고 많잖아요. 제가 요오드를 안 먹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먹는 종합 비타민에 요오드가 하루 권장량 15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오드를 먹으면서도 결핍된 증상이 계속 나타나느냐, 중금속이 너무 많아요. 소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장량 이상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소금이나 요오드 같은 것들은 중금속이나 독소를 배출해주는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할로겐족에 뭐 염소라던가 브롬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중금속 계통이나 화학 물질들, 환경 호르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공식품, 먹는 식품 이런 걸로도 많이 들어오고,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실 때도 코팅된 종이컵에 따뜻한 차나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런 게 다 화학 독소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브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죽 소파 같은 거, 차 안에 있는 차 내장재 이런 데도 브롬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타지 말라고, 불에 연소되지 않게끔 막는 그런 코팅제 같은 데 브롬이 들어간대요. 알게 모르게 화학 독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일 권장량을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많이 먹으면서 효과를, 많이 먹으니까 그만큼 막 반응이 나오면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사실 이런 거는 100% 식품에서 온 거잖아요. 영양소잖아요. 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거 이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 몸에 넘치면 알아서 배출이 돼요. 소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서로 비율을 맞춰주는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야채, 과일을 먹을 때 들어오는 칼륨이 알아서 남는 나트륨은 내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오드도 내 몸에 남으면 알아서 내보내요. 그냥 몸이 남는 건 내보내고 필요한 건 다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오드도 효과를 보시려면 처음에는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먹고
먹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몸속에 있는 독소들도 배출되고 호르몬도 안정이 되고 내분비 계통이나 신진대사가 이렇게 안정된 다음에 효과를 좀 본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일일 권장량을 먹다가 또 내가 조금 오늘은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먹고 목이 좀 칼칼한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먹고 감기가 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음식으로 조절을 하는 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제가 곧 다시 컨텐츠로 제대로 만들 거긴 한데요. 요오드가 결핍되면 이제 갑상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갑상선이 안 좋아지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핍이 되게 되면 이상이 생기면 몸에서 칼슘을 사용하지 못하고 칼슘이 유실돼요. 칼슘이 유실이 되면은 이제 몸에서 골다공증 그리고 척추가 굳는다거나 뼈가 굳는다거나 관절염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뼈가 자꾸 휘져. 그리고 뼈는 치아이기도 해요. 이런 뼈 건강, 치아 건강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게 갑상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 뭐랑 관련이 있죠? 요오드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결핍되게 되면은 몸에서 칼슘이 그냥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칼슘을 잘 먹는다고 해서 뼈가 건강한 게 아니라 몸에서 이제 칼슘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오드가 결핍되면 칼슘 유실량이 커져서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기능의학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양자 측정기가 있는데 그 양자 측정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측정을 해봤는데 당연히 대부분이 다 좋게 건강하게 나오는데 칼슘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척추 경화도, 척추가 이렇게 굳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척추 측만증도 있으면서 요즘 좀 이렇게 뼈 손가락도 그렇고 좀 이렇게 뻐근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요오드랑 관련이 있었던 거죠. 저도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게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요오드를 먹으면서 좀 개선되는 수치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더 충분하게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사실은 2018년도에 따소물 건강법과 글리코 영양소를 비롯한 영양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제 후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 몸이 완전 염증 상태였고 말도 못하는 비염에다가 위염, 장염, 질염 모든 염증들 다 가지고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특히나 저는 이제 하체 비만이고 이 배가 되게 가스가 많이 차 있고 배가 팽만이 되게 심했거든요. 자궁에 근종이 한 4cm짜리가 있었는데 조금만 더 커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런 영양요법을 하면서 2달 만에 일주일 동안 하혈하듯이 까만 찌꺼기가 막 빠져나가면서 그때부터 이게 배가 쑥 들어가고 하체 비만이 부종이 부었던 게 이게 쑥쑥 빠지면서 굉장히 이제 날씬해지고 컨디션이 완전 달라진 거죠. 염증도 싹 사라지고 컨디션이 이제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저는 그때 이제 자궁에서 찌꺼기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근종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불편한 생리 주기도 너무 잘 맞고 생리통도 없고 너무 좋았는데 재작년에 무료 건강검진이 나와서 검진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저는 이제 근종이 다 없어졌을 줄 알고 되게 기대를 했는데 근종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커지진 않았어요. 당연히 더 커지진 않았는데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방에 치밀도랑 석회가 있어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검사를 했을 때는 석회는 없어졌는데 치밀 유방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왜지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오드 공부를 하면서 그 원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오드를 먹고 있었지만 그거로는 충분치 않은 상태였고 요오드 결핍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불편감이 거의 없는 완전히 활력 넘치는 몸을 가지게 됐지만 그래도 몇 가지 남아 있었던 게 다 요오드 결핍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셀프로 제 스스로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근종의 효과를 보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충분히 먹어보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또 그 결과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원하는 일 마음껏 펼치는 건강한 삶 사시고 몸마음TV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멋진 인생 살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